제가 황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와 정책이 뒤섞이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 짧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 알려지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북한의 자금줄만 되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북핵의 위협 앞에서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경제 노동 정책이야말로 대기업 강성노조로 위주로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그리고 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개혁, 자리만 차지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연공 서열에 따라 위를 점유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선과 연봉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며 반성해야 되는 정책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제 정책들은 지금 선진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냥 놀고 먹어도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자기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성과를 낸 그분들에게는 성과가 돌아가고, 또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성과연봉제나 또 노동개혁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던 공직자에 대한 낙인 찍기와 엄포 놓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정책을 끝까지 추진해야 될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세상이 다 어느 한 곳으로 이미 떠내려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더 스스로를 다잡고 이런 주요 국가정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4대 구조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4대 구조개혁의 내 영역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것은 사실은 공공개혁입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에 헌신했고, 또 그것으로 이제 손해도 감수하면서 개혁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무원들의, 공공기관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4대 개혁을 비롯한 우리 경제 정책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 성과도 있었고, 또 이것은 어느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그냥 우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그 외국의 유명한 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신용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즉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와서 세상의 평가를 받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 한발 양보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가르치고 또 2018년도부터는 국검정을 혼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좌편향 교육감들이 이런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 지역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각급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사 교과서 본래 검정 체계로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검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국정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정으로 바뀌어서 그 십수년을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심각한, 특히 이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는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7종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2000여 건의 오류가 있었고 편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고쳐가는 노력을 한 2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고쳐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정 체제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마치 우리 남쪽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저자가 소송까지 이렇게 걸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것은 적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공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관해서 국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이걸 국정이라고 지을 수 있는 것, 저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국정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건 국정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역사교육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그러면 이제 혼용으로 국검정 혼용으로 하자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양성을 보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양성을 더 확충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국정 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최종 학교에 도달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의 이름을 달고 다른 학교와 교장, 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겁박을 통해서 지정 방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과 그리고 일선 학교의 당부와 그리고 열심히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교육부 장관께서도 오늘 아마 그 담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역사 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분들이 집단적인 위력으로 방해하고 사이버 공격을 가해가지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학생 교육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교육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교육감, 일선 교육감들 몇 분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난맥입니다. 시국선언 교사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 교원들을 징계해야 할 교육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부의 훈포장을 상신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일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선의 교사들과 명백한 위법을 한 교사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은 합리적 합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차이는 차별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교조는 교사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사들에게는 교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교조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따르고 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인정해라, 이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언어 도단을 목격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인권이, 다양성이 묵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례로 태극기 집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촛불에 대해서 비판하면 극악무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태극기 민심에 대해서는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태도일까요?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들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 증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경련과 일부 기업이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관변 집회를 열고 있다, 관제 데모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노총, 민노총, 전교조의 맹비가 그쪽에 편향된 시민단체로 지원이 되고 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추론도 역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내어놓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의지와 기강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주시고 국민들께도 끝까지 이 점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기준으로 한 정책들입니다. 그 부분들 가운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어느 정부, 어느 국가가 됐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